대통령이 청와대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청와대를 지켜온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게 됐습니다. 청와대 개방 이후 2년 반 동안 미화, 조경, 안내 업무를 해온 용역 노동자 200여 명. 이들은 이달 31일 계약 만료와 함께 사실상 집단해고 위기에 놓였습니다. 오늘은 청와대 복귀를 둘러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 문제 그리고 용역 노동의 현실을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노동 이슈와 정책 뉴스 구독하시면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사건의 핵심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누가 어떤 일을 했나요? 청와대 비정규직 노동자 약 200명입니다. 이들은 2022년 5월 청와대가 국민에게 개방된 이후 미화작업, 조경관리, 보안, 관람객 안내 등의 업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매일 수천 명이 찾는 청와대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방문객들을 안내하는 일. 2년 반 동안 이 일을 해온 사람들입니다. 언제부터 문제가 됐나요? 대통령실이 청와대 복귀를 추진하면서부터입니다. 용산 청사에서 청와대로 다시 돌아가는 계획이 발표되자 이들의 계약은 이달 31일로 종료됩니다. 새해가 시작되는 1월 1일부터 이들은 일자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노동자들은 어떤 요구를 하나요? 공공운수노조 청와대분회는 2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핵심 요구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집단해고를 중단하라. 둘째, 고용을 보장하라. 이들은 청와대 업무가 상시 지속 업무에 해당하는 만큼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직접 고용이나 정규직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대통령실의 입장은? 노조는 지난 18일 대통령실 경청비서관실과 면담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법적으로 고용을 보장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 문제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이라며 책임을 문체부로 돌렸습니다. 김윤수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사무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전을 결정하고 운영 방향을 바꾼 것이 대통령실인 만큼 그 결정으로 노동자들의 고용이 단절된다면 책임도 대통령실에 있다. 노동자들의 다음 행동은? 청와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9일까지 고용보장 촉구 대국민 서명을 진행합니다. 또한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 일정에 맞춰 오전 10시 광화문 광장에서 청와대까지 산보일배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동영 청와대분의 사무장은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대통령을 만날 때까지 농성과 출근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배경 설명. 이 사건은 단순히 청와대 노동자 200명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사회 전체의 용역 노동, 비정규직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사례입니다. 왜 용역 계약이었을까? 청와대 개방은 2022년 5월 시작됐습니다. 당시 정부는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의미로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청와대 운영 주체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리를 맡았지만 직접 고용이 아닌 용역업체를 통한 간접 고용 방식을 택했습니다. 왜일까요? 정부 입장에서는 직접 고용하면 정원이 늘어나고 예산 부담이 커집니다. 또한 청와대 개방이 계속될지 불확실했기 때문에 유연한 고용 형태를 선택한 겁니다. 하지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불안정한 고용입니다. 언제든 계약이 종료될 수 있고 정규직에 비해 임금도 낮고 복지도 부족합니다. 상시 지속 업무란? 노조가 강조하는 핵심 개념입니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상시적으로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청와대 미화와 조경, 안내는 청와대가 운영되는 한 계속 필요한 일입니다. 방문객이 있는 한 청소는 매일 해야 하고 나무는 계속 관리해야 하며 사람들을 안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는 명백히 상시지속 업무입니다. 그런데도 용역 계약으로 운영한 것은 정부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게 노조의 주장입니다. 책임은 누구에게? 이 부분이 핵심 쟁점입니다. 대통령실은 문체부 소관이라고 합니다. 청와대 관리 주체가 문체부이니 문체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죠. 하지만 노조는 다르게 봅니다. 청와대 복귀를 결정한 것은 대통령실입니다. 개방을 중단하고 다시 집무실로 쓰기로 한 것도 대통령실의 결정입니다. 그 결정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는다면 결정권자인 대통령실이 책임져야 한다는 겁니다. 고기석 공공운수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가정책이 만들어낸 일자리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용역 계약은 업체 책임이라는 변명 뒤에 숨지 말라. 비정규직 문제의 본질. 이 사건이 보여주는 더 큰 문제는 한국의 비정규직 구조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 비정규직 노동자는 약 933만 명입니다. 전체 임금 노동자의 40%가 넘습니다. 특히 공공부문에서도 비정규직이 많습니다. 정부가 직접 고용하지 않고 용역업체를 끼워 간접 고용하는 방식이죠. 왜 이런 구조가 생겼을까요? 정부와 공공기관은 정원 규제를 받습니다. 직원 수를 마음대로 늘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은 계속 생깁니다. 그래서 나온 방법이 용역입니다. 형식상으로는 용역업체 직원인이 정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산도 인건비가 아닌 사업비로 처리됩니다. 결과적으로 실제로는 공공기관 업무를 하면서도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놓이는 노동자들이 생기는 겁니다. 유사 사례들. 이런 일이 청와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2020년 인천공항 보안 검색 노동자들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용역으로 일하다가 정규직 전환 약속을 받았지만 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학교 급식 노동자, 공공기관 청소 노동자, 지하철 보안 요원. 이들 대부분이 용역 또는 비정규직입니다. 필수적인 일을 하지만 불안정한 고용. 이것이 한국 노동시장의 현실입니다. 생활 적용 팁. 이 뉴스를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실용 정보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용역 노동자도 노동 권리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용역은 업체 소속이니 원청 기업이나 정부는 책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받으면 사용사업주로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부당해고, 산재, 임금 체불 등의 문제가 생기면 원청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둘째,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 전환 대상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용역이나 파견으로 일하고 있는데 그 일이 회사에서 계속 필요한 일이라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은 정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2년 이상 같은 업무를 했고 그 업무가 상시지속적이라면 정규직 전환 대상입니다. 노동부나 노동조합의 상담을 받아보세요. 셋째, 부당해고는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라는 이유로 해고됐지만 실제로는 같은 일을 다른 사람이 계속하고 있다면 부당해고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넷째,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 승계를 요구하세요.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서 용역업체가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기존 노동자들이 그대로 고용되도록 하는 것이 고용 승계입니다. 단체 협약으로 고용 승계 조항을 넣거나 용역 계약서에 고용 승계를 명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집단행동은 합법입니다. 노동조합을 만들고 집회를 하고 파업을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입니다. 용역 노동자도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업체가 방해하면 부당 노동 행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무료 법률 지원을 받으세요. 용역 노동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민주노총, 한국노총 같은 노동조합 연맹이나 노동법률지원단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서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청와대 비정규직 문제 양쪽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노동자 측 입장은 명확합니다. 2년 반 동안 성실히 일했습니다. 청와대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국민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정책이 바뀌었다고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는 것은 부당하다는 겁니다. 특히 상시지속 업무인데도 용역으로 운영한 것 자체가 잘못이며 이제라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대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용역 계약은 애초에 기한이 정해진 계약입니다. 청와대 개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규직으로 뽑을 수는 없었다는 시각입니다. 또한 정부 정원과 예산의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용역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재정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법적 책임 소재도 애매합니다. 실제 고용주는 용역업체입니다. 정부가 도의적 책임은 있어도 법적 책임까지 있는지는 논란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국가가 필요해서 만든 일자리인데 정책이 바뀌었다고 노동자들만 피해를 보는 게 옳은가? 용역이라는 이름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가 과연 정당한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은 청와대 복귀에 따른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 위기를 알아봤습니다. 핵심만 정리하겠습니다. 청와대 용역 노동자 200명 12월 31일 계약 만료로 집단해고 위기. 상시지속 업무인데도 용역 운영. 대통령실은 문체부 책임이라며 선긋기. 노동자들은 삼보일배와 농성 예고.
다음 영상에서는 새해 달라지는 최저임금과 노동법 꼭 알아야 할 변화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톡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